안경을 바꿔야 하나 했다. 수전증에 걸린 건가 했다. 다행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재용이 형, 왜 그랬어? 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갤럭시 S20와 아이폰 11의 카메라 성능을 좀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갤럭시 S20 시리즈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찾아서 아이폰 11과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발표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발표회 때도 강조됐던 부분은 거의 카메라예요. 따라서 카메라면 비교를 하면 이 폰의 특징은 거의 다 비교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카메라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이폰 카메라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는 8K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발표할 때도 이 부분을 참 강조를 했어요. 네. 카메라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K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이제 카메라의 신세계를 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8K 영상은 아시겠지만 7680에 4320이라는 어마어마한 해상도를 가진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죠? 네, 확대를 해도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캡처를 한다 그러면 3300만 화소의 사진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어마어마한 해상도예요. 실제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8K로 영상을 촬영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약간 뿌연 듯한 느낌의, 초점이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 나왔는데, 자, 이게 왜 그런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듀얼 픽셀을 탑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주변에 있는 갤럭시 S20 사용자들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여전히 8K 촬영은 초점이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사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피사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삼각대에 얘를 고정해놓고 찍으면 괜찮은데,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움직인다 그러면 초점을 잘 못 맞춘다고 그래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AF 방식, 이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8K 영상은 그냥 분위기 전환용이다. 그냥 강조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갤럭시 S20의 8K 영상은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8K 영상이 아니고 갤럭시 S20와 아이폰 11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이번에 갤럭시 S20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6400만 화소인데 이게 이제 망원 카메라예요. 망원 카메라는 아이폰 11에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20와 아이폰 11 카메라의 비교는 망원을 뺀 일반 광각과 초광각 이 두 개의 렌즈로만 비교를 하는 거고요. 망원 렌즈에 대한 부분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갤럭시 20 울트라 이 두 개로 따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찍은 사진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불광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둘 다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거죠. 기본적인 디폴트 상태로 놓고 찍었고요. 보시자면 갤럭시 S20 왼쪽에 있는 갤럭시 S20 카메라로 찍은 건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보정이 좀 화사하게 된 듯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그 카메라가 주변 환경에 그런 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아이폰은 주변 상황이나 조도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반영한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개인의 차이입니다. 색감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강 상황에서는 색감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고, 사진의 결과물들은 둘 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물고기 사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흰색이 이게 무슨 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흰새하고 그 다음에 청동오리죠. 청동오리 요 사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냥 둘 다 잘 찍혔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갤럭시 S20와 그 다음에 아이폰 11 둘 다 카메라는 1200만 화소예요. 6400만은 망원 카메라인데 망원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카메라는 1200만 화소라서 아이폰 11 카메라와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자갈 사진을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갤럭시 S20로 찍은 사진은 뭔가 조금 화사하게 밝게 그리고 이 시각이 해가 뉘어뉘어 내려가는 시각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죠?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폰 11으로 찍은 사진은 약간은 붉은 빛이 도는 그런 느낌인데 해가 지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양이 이제 석양 노을 지는 그런 상황에서의 사진을 찍은 건데 더 감성적인 느낌의 사진이 어떤 건지는 뭐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왼쪽에 있는 갤럭시 S20로 찍은 사진은 약간 보정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태양 부분을 보면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좀 뭉뚱그려서 본다고 해야 되겠죠.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아마 AF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울트라와 11 프로 맥스로 다시 한번 비교를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의 그 모습을 찍은 거 빼고 이 석양이 지어있는 노을이 지어있는 상황에서 또 플립을 찍어봤어요. 플립을 찍어봤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죠? 해가 뉘어뉘어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사실 크게 들지 않아요. 반면에 아이폰 11으로 찍은 사진은 약간 좀 주변이 좀 붉은 듯한 느낌이 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갤럭시 S20로 찍은 사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다는 느낌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냥 전체적으로 큰 사진으로 볼 때는 다 괜찮게 찍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100% 크롭해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청동오리와 그 다음에 흰새와 이런 사진들을 좀 크롭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아이폰 11으로 찍은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저는 직접 제가 편집을 하고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아이폰 11으로 찍은 사진이 좀 더 그 오리나 새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긴 했어요. 물론 이게 결론적으로 피사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지만 피사체가 움직이고 있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갤럭시 S20가 나쁘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어쨌든 아이폰 11으로 찍은 사진이 좀 더 좋게 보이긴 한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조도 사진이 사실은 갤럭시 노트 10에서 사실 문제가 좀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저조도 사진은 어떨까라고 해서 비교해 봤는데 일반적인 저조도 상황에서의 카메라는 역시 갤럭시 S20가 좀 더 밝게 보여요. 그쵸? 밝게 보이는데 신기한 건 야간 모드 또한 똑같다는 거죠. 갤럭시 S20는 야간 모드, 그 다음에 아이폰 11은 나이트 모드라고 하잖아요. 둘 다 어쨌든 동일한 밝기로 사진들이 좀 밝아졌어요. 그런데 사실 나이트 모드 같은 경우는 뭐랄까 조금 약간은 좀 과하게 보정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둘 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이트 모드보다는 그냥 일반 카메라 렌즈로 찍은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둘 다 4K로 찍은 건데 사실 이건 좀 저도 의외였어요. 오히려 아이폰으로 찍은 그 영상이 조금 더 밝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좀 더 진한 느낌이 들죠.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이. 그러면 나이트 모드 야간 상황에서는 저조도 상황에서는 또 어떨 것인가 라고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옛날에 삼성 카메라는 저조도 사진을 찍을 때 사실은 지금의 아이폰 11 카메라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갤럭시 S10 시리즈부터 약간 좀 밝게 보정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노트 10에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S20도 역시 그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종합해보자면 갤럭시 S20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전반적으로 밝기가 조금 밝게 보여요. 그렇죠? 상당히 좀 강하게 밝게 보정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평을 제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오히려 전작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거나 아니면 별로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갤럭시 S20와 아이폰 11의 사진, 영상 비교인데요. 근데 사실 카메라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3배 광학줌과 30배 초해상도 줌 이 얘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폰 11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갤럭시 S20로 찍은 사진을 배율별로 올려드렸어요. 0.5배 줌에서는 상당히 저 북한산이 상당히 멀리 보여요. 그쵸? 그리고 1.0배에서도 좀 멀게 느껴집니다. 자, 2.0배 여기까지가 광학줌이죠. 근데 4.0배도 있어요. 근데 4.0배는 광학줌은 아니죠. 그쵸? 여기서부터는 그 디지털 줌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줌으로 바뀌었는데 4.0배 여기까지는 사실 저 멀리에 보이는 북한산이 그냥 잘 보여요. 그쵸? 잘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10배 줌부터는 자, 북한산의 정상에 있는 탑이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 탑이냐 아니냐 모르고 보면 탑이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약간 일그러짐이 좀 심하더라고요. 말씀드리자면 줌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배 줌, 10배 줌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피사체의 그 형태가 일그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본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좋아졌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하죠. 카메라는 그냥 전보다는 괜찮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을 정도는 아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비싸지만 않았으면 사실은 살만할 메리트가 있는데 비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간단하게 갤럭시 S20와 아이폰 11 카메라 비교를 좀 해드리고 8K 영상의 좀 문제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디어 오늘 갤럭시 S20 울트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갤럭시 S20 울트라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 두 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지켜보셔서 감사합니다.